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온통 FOMC 이야기죠. 자세한 내용은 오전에 미리 살펴보셨을 테고요. 여기에서는 핵심만 콕콕 정리하면서 지금과 유사한 과거의 금리 인하기에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FOMC는 내부 파벌 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원래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탈 없이 마무리됐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잠시 매파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 증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가장 기대하던 연내 추가 50bp 인하 전망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이번에 25bp 인하하나 이 여부가 아니라 이건 기정사실화였으니까요. 결국에 점도표와 기자회견이었는데 자, 참여 의원들이 각자 기준금리 전망에 한 곳에 한 명당 점 1개씩 찍어놓은 게 이 점도표죠. 보시는 것처럼 6월이랑 9월이랑 한눈에 딱 보이는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서 전망치가 아래로 한두 칸 정도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 써놓은 건 이 점들을 쭉 줄 세워 놓았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그러니까 중간 값인데요. 6월에는 3.875%, 그런데 이번에 9월에 3.625%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여기 초록색 점 보이실까요? 갑자기 밑에 하나가 툭 점 하나 찍혀 있는데 아예 3%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찍은 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써 있진 않지만 정말 그 명함,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점인데 이게 누구인고? 바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연준에 새로 합류한 스티븐 미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온 인물인 만큼 앞으로 연준 내에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소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점이 향후 그 기대감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FOMC에 앞서서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인지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닌데 사전에 막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왔는데요. 결국에 파월 의장이 직접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 성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9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인하 사이클은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자, 과거 대부분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는 사후적 대응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회색 라인 보시면 이때 금리 인하에도 주가까지 함께 밀리는 빠지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중간중간에 회색 동그라미 보험성 인하 구간, 이 기간 보이시죠? 이번처럼 이렇게 보험성 인하일 때는 좀 달랐습니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지수는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증시의 얘기입니다. 작년을 떠올려 보시죠. 2024년 9월에서 12월 동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기간에 빨간 선인 나스닥 지수는 7%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파란 선인 한국의 코스피는 정반대로 7% 떨어졌습니다. 즉 한국 증시는 연준 금리 인하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날까?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될까? 이렇게 투자자들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거부터 봐야겠죠. 작년에는 파란색 선 보이시는 바처럼 코스피의 이익에 컨센서스가 줄곧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이 계속 낮아지니 증시 체력이 버틸 수 없던 거겠죠. 게다가 빨간 선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당시 기대하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책 모멘텀까지 실종됐습니다. 결국 실적, 수급, 정책 세 박자가 모두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8월 말을 기점으로 3분기, 4분기는 이 컨센서스, 이쪽 박스권 보이실까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우측에 반도체가
훨씬 더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죠. 여기에 작년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최근 가파르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보여드린 화면인데 예전에는 팔았다면 이번에는 사들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은 이미 2차가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9월 9일에 공포되었고요. 현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작년 한국, 미국의 디커플링, 다른 방향을 그릴 때와는 지금 주변의 환경은 확실히 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단기적으로는 9월 폭등 이후에 레벨 부담을 소화해야겠고 9월 FOMC도 하루 이틀 시간차 공격도 배제할 수는 없고 잠시 후에 이슈 분석에서 다룰 엔비디아발 노이즈도 있고 연휴 수급 공백 우려 등도 있어서 일시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소지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HBM 등의 반도체, 조선, 방산 등의 주도주 이익 모멘텀 개선, 3차 상법 개정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절충안 기대감 등의 정부 정책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기대 요소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섹터가 유리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과거에는 어땠는지 미국부터 가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 금리 인하기부터 증시 저점까지 미국 S&P 500 지수 안에 업종별 주가 추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쪽에 수익률이 좋았던 게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의 강세입니다. 바이오하고 기술주 빅테크가 강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으로 한번 보시죠. 결국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투자가 가시화되는 업종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가장 위에 수익이 좋았던 게 IT 하드웨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거의 비슷하게 강했던 쪽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건강관리와 IT 가전 쪽도 수익이 좋았죠. 재정 부양 정책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후속 정책이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로의 온기 확산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보시면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를 다시 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고요. 순매매 대금으로는 800억 원, 700억 원 이상씩 각각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